중국이 오는 3일 열병식에서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들을 대거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열병식은 1949년 처음 열린 이후 16차례나 개최되면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종의 쇼케이스라는 분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장병들의 일사불란한 행진 속 진행되는 중국의 열병식은 그 자체로 체제 선전의 무대이자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입니다. 특히 이번엔 서태평양 미국령 괌이나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둥펑 계열 미사일들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2015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 후 2016년 실전 배치돼 괌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6의 개량형인 둥펑 26D를 처음 공개할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외교안보 전문지는 둥펑 26D로 인해 남중국해 등 분쟁 해역에서 미군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인도 태평양의 세력 균형을 움직이게 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및 일본의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이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17. 사거리가 14,000km에 이르러 미국 수도 워싱턴 타격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ICBM 둥펑 41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열병식은 1949년 처음 열렸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 열병식까지 16차례 개최되면서 중국군 무기의 발전 변천사를 보여줬습니다. 소련에서 수입한 무기가 다수이거나 소련 무기를 모방했던 초창기를 지나 1984년 25년 만에 재개된 열병식부턴 중국의 첫 ICBM을 포함 새로운 중국산 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지난 10년간 군 개혁으로 정비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최신 무인 잠수정과 대형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各参与单位都有训练基础，我们把部队集中起来，主要是进行规范化、精细化的训练。 进一步锤炼战斗作风。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전후 질서의 설계자였다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중국 항일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개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북중러 정상이 막로에 함께 오르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전승절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베이징 곳곳은 그야말로 전승절 열병식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 베이징 천안문 인근은 그야말로 삼엄한 통제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천안문을 중심으로 동서 2km에 이르는 장안대로 도로변에는 50m마다 군인과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천안문 광장 관광을 위한 출입도 오늘부터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중국이 반미, 반서방 연대의 무대가 될 이번 열병식을 무결점으로 치르기 위해 고강도 도시 통제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틈을 노려 열병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사회 리더가 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설 막로에는 붉은 깃발들이 달렸습니다. 시 주석의 오른편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게 될 전망입니다. 열병식 당일에는 장안대로 주변 건물이 전면 폐쇄됩니다. 저희 연합뉴스TV 베이징 사무실도 장안대로에 위치해 있고 천안문과는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 건물도 4층 이상 거주하는 인원의 경우 이동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연히 드론과 풍선 비행 금지 구역도 넓어졌습니다.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등 수만 명의 군부대 사열과 수백 대의 첨단 무기와 장비의 공개인데요. 군인들은 베이징 외곽과 주변에서 칼 같은 사열 연출을 위해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모레 열병식에 참석하려면 거리상 오늘은 이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움직임이 좀 파악됐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용기임 참매 1호를 이용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다면 오늘 중으로 평양을 출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부터 마지막 방문을 한 2019년 1월까지 모두 4차례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 첫 번째 방문과 마지막 방문 때는 모두 열차를 이용한 바 있는데요. 이 평양에서 출발하면 베이징까지 약 20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열차편 운행 정보가 사라지고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또 북중 우이교, 이 압록강 철교 맞은편 중렌 호텔 리버뷰에는 외국인 투숙이 금지된 것도 1호 열차 이동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현지 단둥은 경비 상태가 매우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열차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거의 경우 북한에서 열차가 출발해 야간에 단둥을 통과한 뒤 선양에 도착해 중국 측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늦게 이 단둥을 지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김 위원장 맞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김 위원장이 지날 동선에 공안과 사복경찰, 보안요원 배치가 부정들었습니다. 베이징역 주변 고가도로와 육교를 비롯해 베이징 주변 도로 역시 경비가 강화됐는데요. 또 중국 북한 대사관의 움직임도 분주한 상태입니다. 옥상에 인공기 외에 금형 이 원판을 새로 설치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방문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텐진에서는 오늘까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인도 모디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가하면서 반서방 세결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텐진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는 2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상과 수장, 이 주도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과 튀르키예 대통령, 이집트 총리는 물론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10개 국제기구 수장도 참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야말로 미국 등 서방을 상대로 한 세결집에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각국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어젯밤에는 한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며 서방 진영 대결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이 전체 회의에서는 주요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개발 전략을 승인하는 텐진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표현이 담길지 여부입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끝나면 대부분 정상들은 모레 열병식 참관을 위해 베이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인도 모디 총리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마드볼리 이집트 총리 등만 SCO 정상회의를 마친 뒤 귀국하고 외신들은 이 중국의 야망과 영향력 확대 시도의 창구라고 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이어서 모레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매년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규모나 의미가 역대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어떤 점이 좀 눈에 띄는 겁니까? 네, 일단 건국절이 아닌 전승절에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을 여는 건 2015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예. 천안문 광장은 최대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중국 내에서 대규모 이벤트의 중심지인데요. 이번 열병식에서는 2만 2천 명의 병사가 행진을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참여 병력은 2배로 늘었고 예. 장비도 500종 이상으로 무기 동원 규모도 커졌습니다. 참가 부대도 45개에 달하고요. 군종별로 개혁된 편제가 최초로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중국은 이번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26개국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대내외에 중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입지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열병식마다 신무기를 공개해 왔었고 지금 관계자 말처럼 무기 동원 규모도 커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떤 무기들을 공개하는 겁니까? 네, 먼저 대규모 열병식에서 매번 신무기를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에 대미 견제용, 일본은 물론 그 미국령의 괌이나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둥평 계열의 미사일들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중국형 AI 전투 드론, 또 무인 잠수정 등도 관측이 됐습니다. 네. 기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무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미국과 대등한, 그러니까 하이테크 군사대국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그렇군요. 특히 연습에서 포착된 차세대 스텔스기 공개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술력 과시, 특히 스마트 워라고 하는 이런 영향을 부각하는 게 올해 중국 열병식 메시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네, 9월 3일이 열병식입니다. 이틀 앞둔 현재 보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중국 당국은 도심 전역의 통제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예. 천안문을 중심으로 동서 2km에 이르는 장안대로 도로변에는 50m마다 군인과 경찰이 배치가 됐고요. 광장 관광도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베이징 중심가에 좀 높이가 있는 한 4층 이상 규모 되는 빌딩에는 창문을 열지 말라거나 이동하라는 지침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길목이죠. 북중 접경 지역에도 공안 인력이 대폭 보강이 됐습니다. 예.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편 운행은 일부 취소가 됐고요. 관련 철도역 출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둥역 인근의 호텔에서는 외국인 투숙을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이제 서는 모습일 텐데 자리 배치 이미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자리 배치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한 걸로 보입니다. 예. 러시아 크렘린궁이 먼저 밝힌 내용인데요. 막루 중앙은 최고 지도자 자리고요. 당연히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섭니다. 예. 시 주석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또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합니다. 예. 지난 2015년 전승절 70주년 때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푸틴의 옆에 있었고 북한 대표로는 당시에 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을 해서 맨 구석 자리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하면서 시진핑의 바로 왼쪽, 이른바 좌상석에 서게 됐습니다. 예. 새 정상이 나란히 서는 이러한 장면은 북러가 군사협력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또 중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북중러 삼각연대를 대내외에 알리는 순간이 될 전망입니다. 행사 후에는 북중, 북러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을 견제해서 북중러를 한 축으로 하는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폐막을 했는데요. 여기서 참가국들은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미국을 견제해서 다극 질서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모레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 권위주의 국가의 정상들이 많이 옵니다. 반서방 연대 분위기가 이번 열병식에서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이번 열병식이 중국으로서는 자국 중심의 반미 전선을 선명하게 과시하는 무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여러 제재에 몰려있는 러시아로서도 좀 건재함을 과시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좀 활용할 카드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다자한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인데 중국에는 언제쯤 도착할 예정입니까? 일단 북한의 선발대는 이미 어제 베이징에 집결을 했고요. 김 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전용 방탄 열차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 중국 단둥에 도착한 뒤에 곧장 베이징으로 향하는 노선을 택할 걸로 보이는데요.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리고 예. 일정상 밤 늦게 단둥을 지나서 내일 베이징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2019년 이후에 6년 8개월 만인데요. 특히 이번 방중에 전승절 행사 참석뿐만 아니라 북중회담, 북러회담 등이 예고돼 있어서 한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참내 1호라고 하는 전용기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왜 이동할 때 전용 열차를 선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예상대로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보안과 안전 면에서 열차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 김 위원장이 탈 열차는 사방이 모두 방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위성 통신을 통한 실시간 연락도 가능합니다. 또
또 북한과 중국 국경을 직접 육로로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통과하는데 이 열차가 최적화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전용기 참매 2호는 기체가 40년 정도로 굉장히 낡아서 최근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고요. 특히 열차 안에 침실, 회의실, 또 식당 이런 이동 중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움직이는 집무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편리하다고 합니다. 사실 속도는 시속 50km 정도로 굉장히 느리지만 경호와 일정 조율에는 훨씬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자회기를 그동안 피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열병식 참석이 상당한 용기와 어떤 그 다짐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석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북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러 정상이 함께 막로에 서는 모습은 북한이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서 정상국가로서의 대우를 받는 어떤 상징적인 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한반도의 정세에 주도권을 잡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히고요. 특히 현재 북미 대화 재개가 주목받는 이 시점에 예상 밖의 이런 행보로 자신의 좀 몸값을 높여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 가능성을 키우려는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동안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 양이 김주애가 이번 행사에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녀가 나란히 다자외교 무대에 서는 건 전에 없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주애가 참석을 한다면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이후에 반세기 넘게 끊겼던 다자외교를 3대와 4대가 복원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 주애가 후계자라는 걸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는데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자리 배치나 의전상 김 위원장과의 공식 접촉은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국가의전 서열 2위죠. 정상급 인사보다 단상 위치가 좀 뒤쪽이고요. 배치상 거리도 좀 멉니다. 다만 중국 측이 한중 관계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한국 대표단의 위치를 너무 외곽으로는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작은 인사나 교감 장면이 포착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북미 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다만 조현 외교장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온다면 판문점 같은 곳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이틀 앞둔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자리할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진경 기자가 중국 열병식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탈냉전 이후 66년 만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정상이 처음으로 모일 열병식. 가장 주목할 건 천안문 성로에 올라 행사를 관람할 정상들의 자리 배치입니다. 통상 국가 간 관계성 등을 보여주는 외교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전상 상석은 시진핑 주석의 오른편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상석에 서게 될지도 이목이 쏠립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오른편에 서고 김 위원장이 왼편에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세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포착된다면 삼국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70분 동안 펼쳐질 이번 행사에서 중국군은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둥펑부터 5세대 전투기 J-20, 스텔스 공격 드론 FH-97 등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参越力量要素全 结构编程体系化，武器装备数量多，初次亮相，占比高。 이번 열병식 참석을 위해 6년 만에 중국을 찾을 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할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김 주연은 이미 지난 5월 김 위원장과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하면서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참석하는데 7년 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만났던 김 위원장과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네, 중국天安문 광장 일대에선 다음 달 3일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예행 연습이 진행 중인데요. 핵 탑재, 초대형 수중 드론 등 전략 무기들이 이동한 모습이 잇따라 노출됐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신무기들이 나올지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도심에 들어선 군용 차량들. 덮개가 씌어진 기다란 물체와 함께 AJX-00이라고 쓰여진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잇따라 지나갑니다. 无人艇,无人艇,大家伙无人艇. AJX-002는 러시아의 핵 어뢰인 포세이돈과 비슷한 무기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데 사냐 해군 기지와 달의 인근에서 시험 운항 장면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대량의 핵 탑재 무인 잠수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하는 건데 실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배치 시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항일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베이징 도심에서 신무기들이 잇따라 노출됐습니다. 지난해 말 시험 비행이 목격된 6세대 전투기도 차량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청두에서 촬영된 꼬리 날개가 없는 나뭇잎 모양의 가오리 형상 전투기와 선양에서 찍힌 또 다른 6세대 전투기도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판 MQ-9 리퍼로 불리는 궁지2 공격형 드론과 무인 헬기는 물론 지난해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했던 20m 내외의 무인 함정도 찍혔습니다. 마6의 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인 YJ-20을 비롯해 YJ 계열의 미사일들도 행사 준비에 투입됐습니다. 展示新一代传统武器装备的基础上，也安排了部分无人智能、水下作战、网电攻防、高超声速等新型作战力量参与。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도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위장포로 가려져 어떤 미사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DF-41과 DF-27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4만 명이 동원된 가운데 전승절 열병식 예행 연습을 진행한 중국은 이번 주말에도天安문 광장 일대에서 교통을 통제한 가운데 막바지 연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의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이 최근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을 맞아 핵 추진 신형 잠수함과 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 자산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군사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해서 무력으로 맞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에서 함재기가 이륙합니다. 사출기에서 발사되는 장면은 없었지만 J-15T 전투기가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항모와 함재기 통합 시험이 이루어진 만큼 전력과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持续深化核心作战能力研究攻关，不断提升编队作战能力，在远海大洋上锤炼克敌制胜招法。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을 맞아 전략무기 훈련 장면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최신형 전략 핵추진 잠수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94G형 전략 핵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정실과 지휘실, 미사일 발사 통제실 등이 공개됐습니다. 进入1级经营管控，静舵巡航。是，静舵巡航。 사거리 2,500km의 둥펑 17 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담겼습니다. 미군 기지나 항공모함 타격 임무를 맡는데 대만 침공 시 미군을 저지하는 역할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44년 만인 지난해 9월 태평양 공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국이
핵보복 능력과 억지력 과시를 통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我们国家在核反击能力、核反击盾牌方面具有特别强大的能力，所以周边的核威慑、核讹战早就一触不返。 로봇개와 드론을 투입한 실전 훈련이나 공수부대 투입 작전, 철호를 이용한 전차 부대의 대규모 이동 모습도 담겼습니다. 중국은 4만 톤급 신형 075급 강습 상륙함도 이번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을 맞아 실전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